입시 요강 안에서 모집 단일 서류 제출 기간을 모집 인원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서 접수를 하는 과정과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를 정말 100% 신뢰했고 결국은 이화여대 간호학과에 합격해서 지금은 예비 신입생이 되어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19년차 현직 중등교사 남현욱입니다. 저는 17년간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재작년부터는 진로진학 상담교사로 현재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부터 코로나 직전까지 통일부 하나원의 하나대학교에서 영어 및 담임교사로서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경험이 계기가 되어서 저는 지금까지 남북하나재단에서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대액 상담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멘토링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원래 공식적으로 북한이탈 주민 특별전형의 이름은 모든 대학의 입시 요강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학의 재외국민 전형과 고령기계 전형 등에서 북한이탈 주민들을 독립적으로 선발하는 트랙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러한 트랙을 북한이탈 주민 특별전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북한이탈 주민 특별전형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정원의 전형이어서 선발하는 인원이 대부분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북한이탈 주민들을 위한 전형이므로 북한이탈 주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분들만 지원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하면서도 많이들 놓치는 부분인데요. 이 특별 전형은 대부분의 대학이 7월 재외국민 전형 모집에 포함해서 선발합니다. 정말 소수의 대학들만이 9월 수시와 정시에서 이 특별 전형을 운영합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이 무엇에 흥미 있어 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삶 속에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진지하게 탐색해야 하는데요.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 진로 시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도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의 흥미, 적성, 가치관을 탐색할 수 있는 검사들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무료인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관심 직업이나 대학 전공에 대한 공부를 수능 시험 공부하는 정도로 열심히 하실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할 수 있는 직업을 병원, 즉 임상간호사 정도로만 알고도 있는데요. 사실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들은 병원의 임상간호사 외에도 학교 보건교사, 연구간호사, 소방공무원, 강화직 공무원, 법의간호사, 보험심사원 등 다양한 직업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지만 있으면 이런 직업과 전공에 대한 공부들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각 대학의 홈페이지들에도 전공 소개가 아주 잘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 게임하고 그 DM들 보낼 시간을 정말 조금만 아껴서 진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결정하지 않는 삶은 결국 다른 사람들이 자꾸 간섭하게 되고 결국 자기스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입시 요강을 잘 찾아야 되는데요. 보통들 수시 요강에서 이것들을 찾거든요. 근데 수시 요강이 아닌 재외국민 전형 요강을 대부분 찾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입시 요강 안에서 모집 단위를 잘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 전형의 특성상 모든 전공에서 신입생을 선발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주의할 게 서울 소재 각 대학의 의학계열과 사범계열 학과들은 선발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 아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대표 학과들도 선발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가천대학교의 간호학과는 이 특별전형에서 선발하지 않고요. 이공계열 쪽에서도 상위권 대학교들의 반도체 관련 전공들은 선발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세 번째로 유의할 점은 각 대학의 서류 제출 기간을 잘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대학들이 7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하고 관련 서류들은 그 다음 주까지 받게 되는데요. 이때 고3 학생들의 경우는 3학년 1학기 성적이 자연스럽게 생활기록부에 포함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 점에서 많은 탈북 학생들이 아싸 하고 이제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주 특이하게도 2025년 대입에서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7월 말까지 서류를 받아서 3학년 1학기 성적이 포함된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더라고요. 북한 출신 학생들 중에 미술 계열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입시 요강이라는 것은 내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시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모집 인원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모집 인원을 입시 요강에서 약간명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건 학생을 보통 최대 2명에서 3명을 선발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중앙대학교가 모집 단위별 1명이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너무 짜죠? 네. 이런 경우에는 경쟁률을 꼭 확인하시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이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나보다 우수한 다른 한 명만 지원해도 합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집 인원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특히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질문은 제가 학교 현장에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지금 인공지능이 직업세계 각 분야에 들어오면서 현재 취업률이 좋은 학과가 여러분이 대학 졸업할 때에도 취업률이 좋다는 보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인간적인 학문 분야가 유망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전망하고 있어요. 저는 예체능 계열도 그러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늘면서 우리는 어차피 다양한 직업들을 갖게 될 것인데 그 인생 중에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에 한 번도 도전 안 해본다면 후회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일반 전형의 경우는 대학 예체능 계열 전공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정말 필요 이상으로 사교육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북한이타 주민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 예체능 학과여도 실기 대신 일반 면접과 포트폴리오 면접, 그리고 페이닥고사 등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교육비에 대한 걱정은 많이 덜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요, 어디에 있냐면요, 남북하나재단에서 제작하는 입시 핸드북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매년 이걸 조사해서 집필하고 있거든요. 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정말 고민도 되기도 하고 궁금한 부분들일 텐데요. 북한이타 주민은 남북하나재단에서 지원하는 등록금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국 출생 북한이타 주민의 자녀도 포함해서 가정 상황이 어렵지만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생활장학금 지원 제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남북하나재단 교육 지원 내용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장학금에 대한 정보들은 각 대학의 그 장학금 공지사항, 그리고 우리온과 같은 북한이타 주민들을 위한 포털 사이트들을 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타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육 지원 대상이 북한이타 주민들의 자녀로까지 확대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북한이타 주민 자녀들에 대해서도 대학 수업료 등을 포함한 학비 지원을 하기 위해 현재 2025년도 4월 중에 시행령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6월 9일에 남북하나재단을 통해서 의뢰를 받은 일반고 3학년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북한이타 주민 특별 전형 원서 접수 기간이 겨우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어머님이 상담 신청을 하셔서 저도 급한 마음에 정말 소개팅도 취소하고 달려갔거든요. 근데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었는데 생활기록부 보니까 영어 성적은 좀 우수한 게 눈에 보여서 짧은 기간이지만 토익 공부를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갑자기 토익 얘기를 하니까 학생은 어리둥절해 했지만 간호학과가 있는 이화여대, 인하대는 그 생활기록부 외에도 추가 학업 능력 증빙 서류 또는 활동 증빙 서류로 그 외국어 시험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었거든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2번의 시험을 볼 수 있었고 토익 점수가 700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원서 접수를 하는 과정과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를 정말 100% 신뢰했고 제가 안내하는 대로 다 따라주었습니다. 결국은 이화여대 간호학과에 합격해서 지금은 예비 신입생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는 이 학생이 너무 기특해서 장학금 연결도 제가 따로 해주게 되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남북하나재단의 진로진학지원단이라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은 저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북한이타 주민들과 그리고 북한이타 주민 자녀들에 대한 입시 상담, 대외 상담을 정말 성실하게 진정성을 갖고 해주실 겁니다. 제가 보장드립니다. 물론 저만큼 잘생겼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얼굴 다 알잖아요. 바로 제 하나원 제자인데요. 혼자 무연고로 한국에 온 여학생입니다. 워낙 하나원 시절부터 똑똑하고 그 다음에 야무진 여학생이어서 대안학교에서 1년간만 공부하고 바로 교육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지금은 4학년 졸업반인데 지금 현재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에 합격하고 지금은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많이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자기가 받았던 어떤 도움들을 자기가 교사가 돼서 다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사로서 그럴 때 정말 제가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 높은 수준의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잘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는 대학을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대학들 중에서도 그 탈북 학생들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에 대한 진학 정보는 남북하나재단의 진로진학지원단 선생님들과 제가 맞춤형으로 여러분들과 상담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합격한 이후 그 대학 입학 때까지의 시간 있는데요. 그 시간을 정말 알차게 부족한 외국어와 전공 관련 공부, 독서를 하는데 알차게 쓰시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당장 여러분들 이렇게 땡땡폰 사고 싶어서, 그리고 화장품 사고 싶어서, 그리고 예쁜 옷 사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하기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 대학에서 좋은 학점을 받아서 정말 그 장학금의 정말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살아보니까 정말 공부하는 게 돈 버는 거예요. 특별한 성장과 가정 배경을 갖고 있어서 때론 쉽게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준비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으니 남북하나재단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You are not alone. 파이팅!